안녕하세요. 오늘은 법규 전체 수석 박신영 평가사님을 모시고 수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신영이라고 하고요. 저 29살이고 21년 5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2차 기본 강의랑 1차 기본 강의 조금씩 듣고 해가지고 한 1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조금 넘게면 이제 한 네. 1년 2, 3개월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났죠. 네. 10일 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합격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지 않았나요? 기쁨이나 이런 것들. 되게 딱 첫날만 좋고 네. 그러고 너무 막 취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접 정신없이 보러 다니다가 이제 법인에 취업해서 네. 그리고 저번 주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고요. 지난주에 봤어요? 네. 잘 보셨나요? 제가 1차만 봤는데 1차는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2차도 이제 금방 해서 합격하시겠네요. 네, 1차 내년에 해야죠. 네. 네,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일들이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제 수석이 되냐. 그런데 이제 또 전체 평균이 또 엄청 높아요. 전체 수석하고 또 총점으로 0.5점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 차석이라고 얘기를 해도 시스템 상으로 이제 정확합니다. 그래서 법규 수석이면서 이제 전체 차석을 하셨어요. 그 어려운 이론도 점수 고득점으로 다 합격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짧게 할 수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또 전업 수업 기간이 이제 14개월 안팎이었기 때문에 이 개수로도 엄청 짧아요. 그래서 1차, 2차 병행으로 준비를 이제 동차로 합격을 하셨잖아요. 시기별로 좀 이제 1차, 2차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가볍게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저는 4월에 기본 강의가 개강을 했었는데 이제 4월에서 한 6월, 7월까지 이제 그때는 1차는 거의 안 했고요. 거의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2차만 했고 그리고 특히 실무만 했고 그러고 이제 연기 스터디 전후로 이제 회계랑 경제 문제풀이를 저 혼자 조금씩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는 이제 2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원래 실무랑 법규 개별 스터디를 했었는데 법규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1차 이제 회계, 경제, 문제 풀이를 하다가 너무 지겨워서 민법을 조금 얹었어요. 그러고 이제 연초, 올해 초가 되면서 이제 학원론까지 해가지고 감관법이랑 그래서 5과목은 이제 올해 초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차 회계 경제에 좀 기본 베이스나 기초 지식이 있으셨나요? 진짜 1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순수하게 완전 노 베이스에서 네. 14개월 딱 걸린 거네요? 네. 이 정도면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되게 사실 힘들어요. 제가 대학도 사실 제가 어문계열 전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회계랑 경제가 처음에 진짜 너무 어렵고 좀 그렇죠.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해서 극복을 하면 다 됩니다. 1차는 그러면 몇 점, 커트라인 합격 점수가 몇 점이에요? 제가 평균이 79점인가 그랬고 1차가요? 네. 엄청 높은데 1차도? 근데 올해 민법이 네. 좀 쉬워가지고 네. 민법이 캐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럼 민법이 한 90점 나왔나요? 네, 92.5점인가. 92.5? 엄청난데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렇게 받을 수 있죠? 1차 79점에 아니 1차도 보통 1차가 낮고 2차가 높든지 이런데 지금 둘 다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케이스를 거의 아주 극소수로 보기 때문에 지금 놀라서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14개월 공부해서 이렇게 고득점으로 땅땅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공부 방법에 무언가 노하우나 어떤 그런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고 요거를 좀 체계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제 처음 겪게 되는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2차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실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실무라는 게 우리 감정평가 실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학원 커리상 실무 선생님이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처음부터 막 문제를 엄청 많이 풀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전에 진행되는 퀴즈 같은 거 못 푸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좀 활용하시고 좀
정신적으로 극복을 하셨어요? 저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5월까지 회사를 다녔으니까 한 네. 4월에서 5월 2달간은 제가 사실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 끝나고 실강을 가면은 사람들 다 막 엄청 잘 푸는데 저 혼자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고 그러고 좀 공부를 해서 갔어도 막 다 틀려서 한 번은 2점도 받고 진짜 막 성적이 처음엔 맨 뒤에서 찾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저는 좀 그거 있었어요. 약간 좀 솔직히 실무 좀 멋있잖아요. 네. 실무가 매력이 네, 있긴 조금 있죠. 네. 과목이 막 좀 막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좀 멋있어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 왜냐면 멋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2점 받아도 좀 굴하지 않고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공부에 집중을 해서 뭐 점수 따위는 뭐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한 번은 제가 이제 네. 이거 뭐지? 시험 보는데 네. 진짜 막 너무 자괴감이 심한 거예요. 막 남들 다 막 잘 푸는 거 같고 다 맞는 거 같고 한데 나는 뭘 써야 되지? 막 뭐 번호 써놓으니까 할 거 없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렇죠. 저도 과거에 실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네. 감가상각하고 감가수정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그거 공부하는 데만 한 4달 걸렸었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어떤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과정들을 준비를 하실 텐데 또 이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실무 같은 경우도. 네. 그러면 문제를 푸실 때 얼만큼 많이 푸셨는지 그리고 풀 때 답안지에다가 전체를 다 정석으로 풀고 계산기까지 쳤는지 아니면 뭐 시간을 좀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좀 나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다면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문제풀이에 대해서. 실무는 근데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말 많이 푸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막 2점 맞고 이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1000점은 그때는 혼자 풀었어요. 혼자 푸는데 당연히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답안지 그냥 이렇게 놓고 베껴 쓰고 그러고 이제 종합 문제를 딱 들어갔는데 이것도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때 제가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네. 이건 온라인 스터디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10문제씩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풀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솔직히 답지도 엄청 많이 베끼고 온라인 네. 스터디니까 그래서 네. 그냥 답지도 엄청 베끼고 그래도 어쨌든 10문제는 자기가 혼자 풀도록 엄청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학원에서 그 실강생들끼리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이분들이랑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100점씩 풀었던 것 같아요. 시험 직전까지. 그러면 아침마다 100점은 기본으로 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네. 이제 뭐 개별적으로 뭐 필요하면 풀고 네. 그런 식으로 했네요. 100점은 무조건 풀고 그러고 초반에는 막 1순환, 2순환 이때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한 오후 3시, 4시까지도 실무만 풀었던 것 같아요. 다 맞아요. 같이. 예. 네. 처음에 공부하면은 실무만 점심 먹고도 막 3시, 4시까지 네. 하고 그럼 지친 상태에서 이론 복기를 봐야 되니까 네. 더 힘들고 네.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냥 이제 강의가 거의 한 6시, 7시 이때 시작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이때 직전까지도 풀고 그랬었어요. 막 안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1차 중간에 이제 또 1차 시험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1차 시험 보고 나서 그때 이후에 좀 2차 특히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정리를 했었나요? 이때는 사실 1차 시험 끝나면 바로 3기 스터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1차 직전에는 기본 강의만 들었었거든요. 딱 기본 강의만 듣고 그러고 이제 지호쌤 그거 목차 외우기 정도만 해놔가지고 네. 약간 이걸로 어떻게 3기 스터디를 풀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기본서랑 심화서를 딱 5등분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화서는 좀 지호쌤이 좀 찝어주시는 그 논점들이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네. 하시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볼 수 있게 기본서도 5등분으로 나눠서 무조건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10번 넘게 돌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론은 거의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서 한 50점씩 혼자 매일 쓰기도 하고 그러고 또 이제 기출문제집도 저는 그냥 그 지호쌤 책에 1회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네. 1회부터 32회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앞에 한 막 1회부터 한 20회까지는 그냥 목차만 잡고 넘어가고 하루에 한 500점, 600점씩 그리고 뒤에는 이제 한 22회부터는 100점씩 저 혼자 무조건 써보고 네. 2-3번씩 써봤던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럼 최대한 써보는 시간을 많이 가진 거네요. 더? 그 1차 시험 전보다는? 네, 왜냐면 전에는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외우기도 엄청 외우고 그 다음에 좀 써보면서
써보고 읽으면서 아, 좀 말이 되네? 그러고 좀 잘 읽히네? 이걸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론도 암기하고 많이 써보는 게 장사다. 네, 네. 그냥 뭐 네.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네. 그리고 자 이제 대망의 이제 법규. 이제 법규. 우리 올해 이제 네. 71점으로 최고 점수를 이제 받으셨는데요. 네. 이게 최고 점수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학원에 법규 강사 다 모아서 똑같이 시험 보라 그래도 그 중에 수석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운이라든지 상황이 다 맞아야 가능한데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냐? 법규 점수가 이론과락 넘기고 법규나 실무 둘 중에 하나가 점수가 높으면 이제 평균이 높아서 이제 합격이다.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추세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뭐 특별한 공부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만의 방법. 근데 법규는 네. 제가 일단 처음에는 이제 개별 스터디원들이랑 이제 그거 서브를 외웠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혼자만의 서브가 없으니까 네. 이 두 교재를 기반으로 하되 이제 다른 스터디원들은 다른 서브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좀 같이 겹친다 싶은 거 네. 그런 목차 위주로 외웠었고 네. 그리고 평가사님이 주시는 쟁점표대로 네.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막 A급, B급만 네. 좀 외웠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목차만 외웠었고 네. 일단 좀 암기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럼 이제 법규도 역시 암기다. 이론도 암기, 법규도 암기, 실무는 많이 풀고 이론도 많이 쓰고 법규는 많이 써봤나요? 아니면 계속 암기 위주로 했나요? 그게 저는 이제 또 1차 이후로 본격적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또 중간에 암기가 다 날라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저 자신한테 딱 한 달 정도 줬어요. 한 달을 줄 테니까 다 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외우고 근데 처음에 기억 안 나죠.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진짜 예전에 했던 거 뭐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최대한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법규도 한 22회부터는 50점씩 혼자 썼었어요. 혼자 쓰고 그리고 뭐 쟁점 좀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 좀 위주로 공부를 하고 또 사례집은 쓰진 않고 거의 목차만 잡았어요. 왜냐면 사례집은 좀 어려워가지고 네. 좀 쓰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 서브를 이제 만들어진 걸 이제 활용을 했고 네. 또 사례집은 이제 눈으로 목차만 좀 잡으면서 네. 공부를 하셨는데 요새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서브 만드는 시간보다 만들어진 서브를 계속해서 더 많이 보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결국엔 집중해서 많이 봐야 되는데 집중력이 이제 상당히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실무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암기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암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할 때 나이도 이제 29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20대 중반 넘어가면 암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많은 걸 이 짧은 시간에 다 암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일단 실무는 진짜 엄청 제 자신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법규도 저는 법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한 게 네. 저는 판례를 보면은 판례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법제처에서 네. 막 뭐 판례 즐겨찾기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해놓고 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법제처에서 아예 전문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판결 요지부터 주문 그리고 이제 뭐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있을 때도 네.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보고 그리고 판결의 이유 뭐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여기서부터 막 관여 대법 간의 일치된 의견으로 막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네. 이런 거 여기까지 쭉 보면서 이런 게 되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재미를 많이 갖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으니까 자주 보니까 약간 당연히 암기되는. 네. 그러면은 그냥 즐기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뛰는 자 위에 뭐 나른 자 있고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재밌어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재밌게 공부를 했다. 네, 맞아요. 저는 되게 같이 한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같이 한 사람들도 실무 되게 재밌어했고 네. 법규도 되게 막 재밌는 거 많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론은요? 이론은 조금 재미없어요. 재미는 떨어지는 거 같아요. 시험 세 과목이니까 두 개만 재미를 느끼면 되죠. 그렇죠. 하나는 뭐 암기해서 넘어가면 하나는 되니까. 어떻게 세 개가 다 재밌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판례 공부는 네. 좀 어떻게 하셨어요? 판례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커버를 하면 좋을까요? 판례를 근데 네.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읽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스터디 때 저희 주시잖아요. 네네. 판례 자료.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저는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원까지 가는데 한 4, 5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읽었어요. 매일매일. 이동하면서. 네, 이동하면서 읽고 뭐 아니면은 그거 뭐 그냥 검색해서도 읽고. 그래서 판례는 그냥 많이 읽으면 되지 않나. 막 어떻게 막 외워야 되냐 이런 질문도 좀 그렇죠. 네. 있었는데 근데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뭐 네, 그냥 많이 읽고 또 이제 저희가 3법이 있잖아요. 네. 그럼 각 조문별로 약간 연계된 그런 판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 조문 보면서 왜 이 판례가 나왔지?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판례가 나왔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네. 판례가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처음엔 오래 걸리는데 네. 처음엔 맞아요. 처음엔 진짜 오래 걸려요. 처음에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언제더라? 종합 문풀 할 땐가? 그때 그거 재결 신청 거부 네, 네. 그 평가사님이 엄청 판례 네. 중요하다고 네. 강조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걸 고등법원 판례도 보고 대법원 판례도 보는데 처음에는 진짜 뭔 소리인지 네. 하나도 약간 그렇죠. 안 읽히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어려우니까. 네. 근데 약간 그때도 그렇고 그냥 계속 읽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좀 판례는 읽다 보면 좀 정신이 나가기가 쉬운데 맞아요. 너무 힘들면은 이제 판결의 요지만 읽고 넘어가고 음. 다음에 또 궁금하다 싶으면 전문을 읽고 네, 힘들면 판결의 요지만 좀 반복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예. 판례에 대한 들어요. 부담을 사실 양은 많지만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네. 중요한 거 위주로 요지만 정확하게 좀 숙지만 해주면 되는데 네. 이제 그거 선별하는 거에 쉽지 않아서 좀 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단력 있게 좀 커트를 잘 하면 좋죠. 네. 그 스터디 이제 3기 때 주로 이제 1차 끝나고 이제 3기 바로 진입을 하면 네. 할 건 많고 네. 이제 이게 잘 답안지 쓰는 연습은 부족한 상태였으니까 이제 스터디 성적에 대해서 네. 성적이 나오면 처음에 점수가 안 좋았을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땠어요? 내 점수를 처음에 봤을 때. 스터디 3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왜냐면 뭐 0기, 1기, 2기는 사실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뭐- 이때는 진짜 뭐 저도 엄청 못할 때도 있고 엄청 잘할 네. 때도 있었는데 3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3기 1주차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문제가 하자승계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당당하게 그 절도기를 썼어요. 네. 근데 채점평에 절도기 쓴 사람 왜 이렇게 많냐? 너네 다 떨어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채점평에 써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엄청 좀 부담도 많이 가지고 네. 너무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이거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우면 무조건 상승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면 점차 그냥 암기 많이 하면서 이게 쭉 올라갔네요. 네, 점수가 진짜 이론 점점? 법규 같은 경우는 진짜 외우면 무조건 성적 올라간다. 저는 이거는 좀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러면 점수가 낮아서 처음에는 성적이 한 몇 등 정도 했어요? 처음에 네.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때는 제가 못 외웠으니까 이론도 못 외웠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법규에서 좀 캐리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론이 왔다 갔다 한다 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등수만 기억을 하는 게 한 네. 180등도 하고 180등? 네. 네. 180등도 하고 뭐 한 100등 언저리로 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터디 후반에는 몇 등까지 갔어요? 마지막에 맞아 3기 13주 차인가 제가 네. 5등을 했었어요. 네. 180등에서 5등으로 엄청난 상승이네요. 매주 올라갔겠네요, 등수가? 약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아, 이렇게 네. 상승으로 네. 전반적으로? 약간 근데 또 중간에 푹 떨어질 때도 있고 푹 떨어질 때도 있고 푹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 이때를 네. 좀 잘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점수가 성적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좀 그랬었겠네요. 그쵸. 네. 저는 사실 성적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네. 되게 많이 쓰고 그래서 스터디원들이랑 막 되게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아하고 막 학원 복도에서 우리 이거 하는 네. 거 맞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근데 뭐 잘 보는 날은 당연히 엄청 기분 좋죠. 잘 보는 날은 그렇죠. 기분 좋으니까 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못 보는 날은 약간 아 이번 주는 맞아요. 에이스가 아니었네 네. 하면서 안 나오면 한 주 또 슬프고 네, 우울하고 그냥 뭐 좀, 계속 반복이죠. 네. 지금까지 좀 나눈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제 느낌으로는 그냥 뭐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는 거지만
공부 자체를 좀 많이 즐기면서 이렇게 좀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도 행복한 스트레스가 있고 진짜 고통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과목에 흥미를 느끼면서 받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하나의 현상으로 좀 이렇게 느끼면서 계속 암기로 커버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잘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1차 점수가 짧은 기간에 이제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아, 정말 사실 엄청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사실 뭐 운이 좋아서 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정말 힘든 시험인 것도 맞고 한데, 근데 저는 진짜 꾸준히 반복을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반복. 네, 반복. 그러니까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고 나서 얻은 게,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두 번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 진짜 막 10번, 20번 진짜 끝을 팔 때까지 반복을 하면 무조건 된다는 약간 그런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약간 처음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고 막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반복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공부 스케줄이나 이제 이런 내용도 또 주시기로 했으니까는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추후 또 도움 있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그냥 화이팅 한번 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서울법학원 하면 같이 화이팅. 네. 좀 어색하긴 하지만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자, 서울법학원 화이팅!